거실 구석에 놓인 라디오 하나. 누렇고 낡은 갈색 몸체. 안테나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볼륨 다이얼은 이미 한참 전부터 말썽이었다. 지금은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고장난 라디오였다. 그 라디오 앞을 지날 때마다 융성만은 잠시 멈춰섰다. 마치 라디오가 뭔가 말을 걸어오기라도 하는 듯. 하지만 라디오는 늘 말이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처럼 아내 김명숙은 음악을 참 좋아했다. 특히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람 맛에 나는 사연들, DJ의 툭툭 던지는 멘트에 자주 웃곤 했다. 성만 씨, 이 사람 사연 좀 봐요.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데 본인이 반찬 투정하더래요. 그게 다 어디서 배운 거야? 명숙의 그 투정 섞인 웃음은 성만에게는 잔소리 반 음악 반이었다. 그 시절 부부는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었다. 라디오는 어느 순간 그들 사이에 소리 없는 대화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이 쓰러졌다. 의사는 말기암이라고 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은 늘 그런 식이었다. 명숙이 떠난 후 라디오는 일주일을 더 버텼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퇴장을 따라하듯 아무 소리 없이 꺼져버렸다. 이놈도 따라갔나 보네. 성만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손자 태영이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고장났잖아. 왜 안 버려? 성만은 라디오를 한번 쓰다듬더니 느릿하게 대답했다. 이건 그냥 잠깐 쉬는 거다. 뭐야, 기계가 쉬긴 왜 쉬어? 태영은 피식 웃었다. 그 말도 안 되는 대답에 자신도 모르게 살짝 미소가 번졌다. 성만은 태영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툭 건드렸다는 걸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날 밤 성만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바라봤다. 고장난 지 오래된 기계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라디오를 껴안 듯 안아들어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는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손놀림은 어색했고 눈은 침침했다. 나사 하나를 푸는데도 몇 분이 걸렸다. 뚜껑을 열어보니 복잡한 회로가 그를 반겼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명숙이는 이런 거 손도 못 댔는데도 TV 리모컨 고장 나면 꼭 나한테 고치라 했지.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말끝마다 명숙의 이름이 붙는 버릇은 그녀가 떠난 이후 생긴 것이었다. 라디오 내부는 생각보다 많이 녹슬어 있었다. 작은 커패시터 하나가 터져 있었고 전원선은 낡아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성만은 손을 멈췄다. 이걸 고친다고 다시 켜질까? 그보다 이걸 고치면 명숙의 목소리도 다시 들릴까? 하는 생각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마침 이웃집 이정자 여사가 찾아왔다. 요즘 들어 매주 한 번씩 등장하는 그녀는 동네 소문을 전하는 게 주특기였다. 어이구, 윤 선생, 뭐 하세요? 손에 저게 뭐야? 라디오 고치게? 명숙이 거. 성만의 짧은 대답의 정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라디오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거 동네 전파사에 맡기면 금방 고쳐준다던데. 그냥 내가 해보려고. 괜히 건드리면 그 사람 냄새 날아갈까 봐.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그 라디오 켜지면 윤 선생도 좀 달라질까요? 그날 오후 성만은 전파사로 향했다. 작은 가게 안에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오래된 TV를 분해하고 있었다. 이거 고쳐지겠소? 성만이 라디오를 내밀자 기사는 라디오를 돌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이건 수리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면 30년은 넘었겠네요. 34년. 저도 이런 라디오는 처음 봐요. 기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성만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오래된 시간만큼 무거웠다. 며칠 뒤 전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라디오 수리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성만은 대답을 망설였다. 기다리던 연락인데도 막상 다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하루를 더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조용히 전파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라디오를 내밀었다. 이제 아주 잘 나옵니다. 예전보다 소리가 더 또렷할 거예요. 성만은 라디오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기사는 물었다. 라디오 어떤 방송 들으시려고요? 성만은 그제야 웃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 그거 다시 들어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온 성만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거실 한복판에 올려두었다. 가끔 이정자 여사가 놀러오면 아니 왜 그렇게 고이 모셔놨어요? 라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 그는 리모컨 대신 손으로 직접 다이얼을 돌렸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는 오랜 침묵을 깨고 부드러운 음악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처음 들리는 음은 낯설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멜로디가 귀를 간지럽혔다. 이 사람아, 이 노래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안다고.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린 듯했다. 라디오가 다시 살아나자 성만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졌다. 밥을 차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TV 대신 라디오가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는 라디오 앞에 아내의 사진 하나를 조심스레 세워두었다. 함께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손자 태영이 다시 놀러온 날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고쳤네? 와, 소리 진짜 좋다. 성만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이제야 제정신이 좀 들더라. 누가? 할아버지가? 아니면 라디오가? 둘 다지 임마. 그대를 만나 사랑이 시작돼. 그날 이후 라디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음악을 틀었다. 성만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움직였다. 8시엔 식탁에 앉았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마당에 나가 볕을 쬐었다. 어르신, 오늘도 듣고 계시네요? 근처 지나는 택배 기사가 한마디 건네니 성만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틀어놔야 집이 덜 조용해서 말이야. 사실 그 조용함이 가장 힘들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느껴지는 소리 없음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가 달라졌다는 건 이웃 정자 여사가 가장 먼저 눈치챘다. 윤 선생, 요즘은 밥도 제때 챙기고 세수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수를 얼마나 안 했다고. 지난번엔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잖아요.
정자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고 성만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농담을 받아칠 기분이 오랜만에 돌아온 것이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 코너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매일 라디오를 켭니다. 라는 짧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짧은 멘트의 성만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라디오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혹시 명숙이도 이렇게 내 사연을 보냈었을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라디오 옆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명숙이 생전에 자주 끄적이던 수첩이다. 그 안에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기,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 듣기, 가을엔 유재하 노래 듣기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 저는 윤성만입니다. 제 아내는 라디오를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라디오 덕분에 저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손자가 알려준 방법대로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첨부했다.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다음 날 DJ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윤성만 어르신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 하나를 고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였죠. 그 순간 성만은 정말로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우연히 정자 여사가 라디오 사연을 들었다며 전화를 걸었다. 윤 선생! 어머, 라디오에 나온 분이 윤 선생이었어요? 목소리는 안 나오셨지만 이름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성만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다. 아이고, 세상에 다 퍼졌구먼. 왜요? 멋지기만 하던데요. 그 라디오 덕분에 윤 선생 살아나셨다면서? 정자의 말에 성만은 피식 웃었다. 살아난 건 아니고 그냥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운 거지.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성만은 집 앞 마당에 작은 벤치를 하나 놓았다. 그 벤치 위에는 라디오와 아내의 사진, 그리고 작은 화분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다. 때로는 트로트, 때로는 클래식, 가끔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노래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음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다. 가끔은 손자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아직도 들어? 너도 한번 들어볼래? 태영은 라디오 앞에 앉아 함께 들었다. 한참을 듣던 아이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가 들었던 음악이 이거였어? 그렇지. 내 할머니는 이 음악 나올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 그럼 지금 할머니도 듣고 있을까? 성만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아래 작은 구름 하나가 천천히 떠가고 있었다. 라디오는 여전히 낡고 가끔은 소리가 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성만에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고장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들었다. 라디오의 전원을 끄며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명수가 오늘은 이 노래 괜찮았지?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만은 누군가 고개를 끄덕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